여러분, 우리나라 최대 고유 명절인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날에 불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심한 경우 척을 치게 되기도 하지요. 언제부턴가 명절 스트레스라는 말이 당당한 공식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가 친척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날인 명절에 스트레스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뭘까요? 명절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은 부적절한 대화 때문이라고 해요.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얘기고 가족이니까 다 이해하겠지 하는 생각에 본인도 모르게 말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척과 뒤끝 없이 헤어질 수 있는 대화법은 없을까요? 덕담 혹은 배려랍시고 하는 말이 오히려 변화된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에 반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소원하게 할 수 있지만 정작 말을 한 본인은 그걸 잘 모른다고 합니다. 간만에 봤으니 신상이 궁금하여 오래 질문을 많이 하게 되지요. 하지만 곤란해할 수 있는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예민할 수 있는 사항이면 더욱 그러하지요. 가족들 간에도 주의해야 하는 대화 주제로 정치, 성적, 체중, 외모, 결혼, 취업, 임신 등이 대표적으로 꼽혔는데 공통점은 상대가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10대에게는 성적과 체중, 20대에게는 결혼과 취업, 30대에게는 직장에 관한 질문이었다고 해요. 이런 주제들은 상대방에게 민감하게 여겨지는 주제라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상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얘기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대화에서 스트레스는 시작됩니다. 오늘은 명절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8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개인, 근황과 사생활 캐묻기 금지. 사생활 침해의 대표적인 예는 결혼, 취업 등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가장 흔하게 오가는 화제이기도 하지요. 만나자마자 대뜸 시집 언제 갈 거니? 취직은 왜 안 하니? 같은 식으로 말하며 민감한 부분을 전곡으로 건드리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잠깐이라도 고민을 해보고 나서 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는 요즘 뭐하고 지내? 라고 합니다. 나는 한 번 질문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이미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굳이 질문하지 않는 편이 좋겠지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척에게 사적인 질문을 해서는 눈총을 받기 십상입니다. 사귀는 사람은 있니? 결혼은 언제 하니? 애는 언제 가지려고? 등과 같은 질문은 먼저 얘기하기 전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소개시켜 줄 사람을 데려오거나 청첩장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남과 비교하기 금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누구는 어디에 들어갔다던데 아직도 취업 못했니? 부모님 고생 좀 그만 시켜라. 누구네 딸 좀 봐라. 누구는 얼마 모아서 이번에 집 샀다던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말들은 상기시켜주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덕담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에겐 날카로운 비수가 됩니다. 세 번째, 걱정해주는 지적질 금지. 가족 간에는 너무 편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걱정하는 말을 하다가 아픈 곳을 건드리는 지적질을 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서든 아니든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말은 아픈 곳을 더욱 찌르게 됩니다. 누구는 뭐 한다던데 너도 잘 됐으면 좋겠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여자친구 생겼다며 뭐 하는 사람이니?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 흔히 라떼는으로 시작하는 유형의 대화도 금지입니다. 이번에 취업은 어디로 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정치 이야기 금지. 어느 가족이나 모이면 정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명절 밥상에 정치 주제가 반찬으로 오른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친구 사이에도 정치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요. 명절만이라도 정치적인 소신은 내려놓고 정치 뉴스가 나온다거나 정치 이슈가 나온다면 슬그머니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5번째, 인신공격성 외모 지적 금지. 그만 먹어. 살 좀 빼라. 몸 관리 좀 해야지. 신체를 대놓고 하는 잔소리는 최악이랍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지요. 뚱뚱하다는 말로 인해 비만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신공격성 발언은 절대 하지 마세요. 6번째, 자기 자랑 금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가족 간의 은근한 자기 자랑은 못 사는 가족에게는 질투와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자식 자랑도 그렇지 못한 가족에게는 듣기 싫고 비교가 되어 더욱 초라한 마음만 생길 뿐입니다. 가족의 화합을 위해 명절만큼이라도 자기 자랑, 잘난 척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7번째, 경제적 상황 캐묻기 금지. 연봉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돈은 얼마나 모았는지, 집은 언제 사려고 하는지 등 구체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물으면 실례입니다. 8번째, 덕담은 하되 훈계는 하지 말기. 자녀들에게 좋은 덕담은 하되 가르치는 훈계를 하는 것은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덕담한다고 상대방의 상처를 건드리는 언사는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덕담이 아니랍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누구누구는 뭐든 다 잘할 거야. 등의 상대방을 믿어주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이상으로 명절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표적인 유형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취직은 어떻게 됐니?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우리 주변엔 취업, 실직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요. 이들에게는 취업과 관련한 한마디 한마디가 스트레스랍니다. 당사자가 이미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문제지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척에게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은 피해야 한다. 회사 안 다니면 요즘은 뭐하냐? 실력을 키워야지. 눈높이를 낮춰라. 이런 말들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언제 결혼할 거니? 젊은 남녀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 1위로 꼽힐 정도라고 하지요.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아예 가족 모임에 가지 않으려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제 결혼해야지? 사귀는 사람은 있니? 너무 고르지 마라. 사귀는 상대가 있는 경우에도 세세하게 묻지 않는 것이 좋다. 뭐 하는 사람이니? 학교는 어디 나왔대? 같은 질문은 듣는 이에게 부담입니다. 세 번째, 어느 대학을 지망하니? 가족 중에 수험생이나 학생이 있다면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하기 때문이다. 모의고사는 몇 점 나왔니? 게임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어중간한 대학 가려면 기술이나 배워라. 올해엔 합격할 수 있겠지? 네 번째, 누구네는 뭘 했다는데. 남과 비교하는 말은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어쩌다 만나는 가족, 친척 사이에서는 특히 삼가야 합니다. 누구네 아들은 부장 승진했다는데, 누구는 벌써 아들 낳았다는데, 다른 자식들은 어떻다는데, 누구네 딸 좀 봐라. 누구네는 명문대 진학했는데 벌써 자기 집을 장만했다더라.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비교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상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표적인 4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명절 아니면 얼굴 볼 기회가 적은 현대사회에서 나름 관계를 강화하는 가벼운 질문이나 관심, 그리고 덕담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대에게 한다면 오히려 관계를 망치게 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절의 나이든 연장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 3가지입니다. 첫째는
호기심에 따른 말 절제하기입니다. 오래간만에 가족, 친척을 봤으니 신상이 궁금하여 오래 호기심이 생겨 질문을 많이 하게 되지요. 하지만 아무리 연장자라도 곤란해할 수 있는 질문은 하지 마세요. 말하는 방식을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예를 들면 부모가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자식을 오랜만에 만나 너는 왜 결혼을 안 하니? 언제 할 거니? 라고 합니다. 부모는 그러면서 걱정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걸 잘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왜 나를 괴롭히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심리까지 헤아려 가면서 이해하기보다는 들리는 말만 가지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너의 결혼 소식을 고대하고 있단다라는 식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은근히 내비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부모 자식 사이나 형제, 자매 사이에서 서로를 독립적인 객체로 인정하지 않는 사고방식이지요. 과도하게 감정이입을 해 자식이나 형제를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길 강요하면서 그게 상대가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식입니다. 둘째는 상대방의 처지를 인식하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친지의 사정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잘 알아야 좋은 대화가 오가겠지요. 예를 들면 사촌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집을 팔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사촌 앞에서 이번에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는 등 이런 시기에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마음이 상하기 십상입니다. 명절 전에 일가 친척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조심스럽게 파악해서 할 말, 안 할 말을 눈치껏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는 차별하지 말기입니다. 특히 여자가 말이야, 남자가 말이야 같은 차별적 표현이나 행동은 요즘 젊은 특히 세대들에게 큰 반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나이 든 사람은 유연하게 대응해 넘어갈 수 있지만 어린 친구들은 발끈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런 차별적인 발언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이 든 연장자가 명절에 지켜야 할 덕목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가족 사이라도 오랜만에 만날 때는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서로의 형편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고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지요. 반발하면 대화가 싸움이 되고 무조건 참으면 화가 쌓여 나중에 엉뚱하게 터질 수 있답니다. 담담하게 답했는데 여기에 대고 상대가 화를 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 말로 대처하는데 서투릅니다.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의사표현을 하는 법을 연습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말에도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예를 들면 취직은 언제 할 거니? 라는 질문에는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는 식으로 차분하게 답하는 법을 연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 때일수록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삼가야 합니다. 한국인 특유의 정에 대한 정의가 세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윗세대는 서로 부대끼면서 드는 미운 정, 고운 정이 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랫세대는 어려울 때 보이지 않게 돕는 것, 이 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여러분, 명절 때일수록 불편한 이야기를 삼가고 지갑은 여는 것이 좋겠지요? 추가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틀어져 사이가 나쁘신 분들이 있습니다. 틀어진 부모, 자식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할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좋은 말씀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더욱 마음에 새겨질 겁니다. 자식을 키우며 매일 어려움에 맞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내 자신의 행복은 뒤로 밀어두고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부모들도 많다.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섰다고 상상해보자. 나와 우리 아이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행복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상황이 예견되는가? 누군가는 행복한 결과를 상상할 것이고, 누군가는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나와 우리 자녀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더더욱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 올바른 조언을 선택하는 현명한 방법을 고민해보자.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 잘못된 선택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넓은 도로와 작은 길, 막다른 길 또는 앞이 보이지 않는 굽은 길을 걸어본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하다. 옛말에 노인들의 임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늙어가는 것은 단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필요한 노력과 자각을 함께하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현자이다. 현자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그들의 시간에서는 이미 과거의 수백 년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하였다. 우리는 아직도 예상조차 하지 못한 것들을 체득하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해결해 온 사람들이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자.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섰다고 상상해보자. 나와 우리 아이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행복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에 대한 일들을 이미 경험한 현자들의 지혜를 담아서 들어보자. 딱 한 방이면 자녀 양육에 관련한 온갖 문제들이 거짓말처럼 해결되는 마법의 특효약은 없을까?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게 될 문제들을 미리 경고해주고 평생 아이와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비법 말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그 비법이 바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들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희생도 감수하라고 말한다. 아이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훗날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면 바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들과 도통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는다며 불평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런데 상당수의 부모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실제로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다만 부모가 무언가 함께 하자고 명령하는 것이 문제다. 대안은 있다. 관심이 있건 없건 자녀의 관심사를 함께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란 조개 같아서 평소에는 껍데기를 꽉 닫고는 딱딱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속은 더없이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다고 설명한다. 예기치 못한 순간 아이들이 단단한 껍데기를 열 때가 있다. 바로 그 순간 부모가 그 자리에 없다면 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명확해지는 것은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계도 좋아진다는 점이다. 이때 기억할 것은 특별한 시간보다는 일상을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 그 시간이야말로 장차 생길 문제들의 조기 경보를 내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훗날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애정 어린 마음으로 그리워하며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자녀 양육과 관련해 두드러졌던 공통사항은 바로 편애 문제다. 대부분의 부모가 편애를 한다. 어떻게 보면 편애는 솔직한 감정이다. 그저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더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 것뿐이다. 애정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상황에 따라 좋아하는 아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에는 자녀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불문율이 있어서 이것을 드러내놓고 위반하면 자녀와의 친밀감은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그렇게 공평하지 않다. 부모 역시 자녀와 인간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이 불가피하게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가족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성공적으로 가정을 지켜온 부모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편애하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들을 평등하게 사랑한다는 전제하에 추상적인 사랑의 수준을 정한다. 부모들 중 대다수가 자녀를 편애하면서도 그 사실을 비밀에 붙여두는데 성공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정서적으로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아이를 골랐다. 그리고 자녀들 대부분은 부모의 편애 사실을 알지 못했다. 뚜렷한 편애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 자녀들은 부모가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고 정신건강도 나빠졌으며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경우도 더 많았다. 게다가 부모가 편애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형제나 자매와 더 많이 싸우고 덜 행복하게 느끼며 우애도 덜 돈독하다. 부모의 편애 때문에 형제 자매가 경쟁심을 품게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더 큰 해악은 형제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 편애를 겪으면 형제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시간과 경험, 추억을 공유하지 못하게 된다. 부모의 편애와 차별 대우 때문에 훗날 직장이나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 어느 정도의 편애는 정상이다. 편애를 완전히 안 하기는 어려우며 아무리 편애하지 않으려 노력해도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성격이나 여가 시간에 즐기는 일, 가치관 등이 자신과 가장 많이 닮은 아이에게 마음이 더 가기 마련이다. 그러니 편애 문제로 고민하지 말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10손가락 중 깨물면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지침이 있다. 편애 사실에 대해 침실에서 방문을 닫고 배우자에게 은밀하게 털어놓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절대 아이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나이 든 사람들이 부모와 관련해 지니고 있는 가장 폭력적인 경험은 덜 사랑받는 아이였다는 기억이다. 자녀와 연을 끊고 사는 이들을 데려다보니 뚜렷하게 드러나는 교훈이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계의 균열은 피하라는 것이다. 균열이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정의하자면 이별을 야기하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균열이 간 바위를 생각해보라. 쪼개진 바위는 사실상 다시 원상복구하기 불가능하다. 인생의 현자들은 역시 멀어진 자녀와의 관계는 금이 간 바위와 같다고 말한다. 균열의 원인은 다양하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안겨줄 수도 있다. 또 자녀가 부모가 원치 않는 사람과 결혼해 부모의 분노를 산 경우도 있다.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균열은 배신, 모욕, 분노, 차별 등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 부모나 자녀 둘 중 한쪽이 혹은 둘 다 내린 결정이다. 어떤 가족이든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 균열의 조짐을 초기에 파악하고 진정시켜야 한다. 한 번 균열이 생기면 그 균열은 저절로 번지며 회복이 더욱 어려워진다.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에 관한 어떤 조언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균열의 조짐이 보이는 초기에 즉각 행동을 취해야 한다. 고등학생부터 중년에 이른 자녀를 둔 부모들은 혹시라도 자녀와 갈등이 생길 때는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 싸움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인생의 현자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럴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양쪽이 입장 차이가 있을 경우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관계는 급속도로 굳어진다고 말한다. 폭탄이 터지는 것을 미리 막지 못했다면 이후에라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위협할 일은 삶의 초반에 올 수도 있고
후반에 올 수도 있다. 물론 자녀의 행동이 말할 수 없이 상처를 주거나 폭력적이어서 인연을 끊고 사는 것이 부모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관계에 금이 가게 된 사건들이 당시에는 중요해 보이지만 인연을 끊고 사는 고통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정녕 부모가 양보하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부모와 자녀는 대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20년에서 30년을 함께 보낸다. 그 시기에는 자녀가 독립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의 삶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훗날 어른이 된 자녀와 앞으로 남은 기나긴 날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잘 지내려면 아이가 어린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자녀와 최상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싶다면, 그래서 자녀들로부터 행복한 노년을 보상받고 싶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바로 지금 설령 희생을 하더라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가혹한 재벌은 피하고 균열이 생기기 전에 불화를 조정해야 한다. 옛말에 미래의 이익을 가져다 줄 일은 반드시 지금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자녀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린 자녀건 성인이 된 자녀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훗날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마와 가까이 있었으면 하는 아주 소박한 것들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훗날 그런 바람을 이루는데 거림돌이 될 만한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완벽한 아이를 둔 부모는 없다고 말한다. 완벽한 아이로 키우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완벽한 부모가 되겠다는 생각도 버려라. 가능한 쉽게 키워라. 만족스러운 양육이라는 말은 자녀에게 실패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를 낮추고 불가피한 실패도 늘 염두에 두라고 말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것은 대처하는 방법이지 완벽한지 아닌지가 아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완벽함을 포기하고 만족스러운 정도로 대체하라고 조언한다. 그들이 강조한 부모의 덕목은 오직 열린 마음과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자세이다. 일가 친척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날인 명절에 스트레스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뭘까요? 명절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은 부적절한 대화 때문이라고 해요.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얘기고 가족이니까 다 이해하겠지 하는 생각에 본인도 모르게 말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척과 뒤끝 없이 헤어질 수 있는 대화법은 없을까요? 덕담 혹은 배려랍시고 하는 말이 오히려 변화된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에 반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소원하게 할 수 있지만 정작 말을 한 본인은 그걸 잘 모른다고 합니다. 간만에 봤으니 신상이 궁금하여 오래 질문을 많이 하게 되지요. 하지만 곤란해할 수 있는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예민할 수 있는 사항이면 더욱 그러하지요. 가족들 간에도 주의해야 하는 대화 주제로 정치, 성적, 체중, 외모, 결혼, 취업, 임신 등이 대표적으로 꼽혔는데 공통점은 상대가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10대에게는 성적과 체중, 20대에게는 결혼과 취업, 30대에게는 직장에 관한 질문이었다고 해요. 이런 주제들은 상대방에게 민감하게 여겨지는 주제라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상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얘기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대화에서 스트레스는 시작됩니다. 오늘은 명절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8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개인, 근황과 사생활 캐묻기 금지. 사생활 침해의 대표적인 예는 결혼, 취업 등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가장 흔하게 오가는 화제이기도 하지요. 만나자마자 대뜸 시집 언제 갈 거니? 취직은 왜 안 하니? 같은 식으로 말하며 민감한 부분을 전곡으로 건드리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잠깐이라도 고민을 해보고 나서 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는 요즘 뭐하고 지내? 라고 합니다. 나는 한 번 질문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이미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굳이 질문하지 않는 편이 좋겠지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척에게 사적인 질문을 해서는 눈총을 받기 십상입니다. 사귀는 사람은 있니? 결혼은 언제 하니? 애는 언제 가지려고? 등과 같은 질문은 먼저 얘기하기 전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소개시켜 줄 사람을 데려오거나 청첩장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남과 비교하기 금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누구는 어디에 들어갔다던데 아직도 취업 못했니? 부모님 고생 좀 그만 시켜라. 누구네 딸 좀 봐라. 누구는 얼마 모아서 이번에 집 샀다던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말들은 상기시켜주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덕담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에겐 날카로운 비수가 됩니다. 세 번째, 걱정해주는 지적질 금지. 가족 간에는 너무 편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걱정하는 말을 하다가 아픈 곳을 건드리는 지적질을 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서든 아니든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말은 아픈 곳을 더욱 찌르게 됩니다. 누구는 뭐 한다던데 너도 잘 됐으면 좋겠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여자친구 생겼다며 뭐 하는 사람이니?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 흔히 라떼는으로 시작하는 유형의 대화도 금지입니다. 이번에 취업은 어디로 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정치 이야기 금지. 어느 가족이나 모이면 정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명절 밥상에 정치 주제가 반찬으로 오른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친구 사이에도 정치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요. 명절만이라도 정치적인 소신은 내려놓고 정치 뉴스가 나온다거나 정치 이슈가 나온다면 슬그머니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 인신공격성 외모 지적 금지. 그만 먹어. 살 좀 빼라. 몸 관리 좀 해야지. 신체를 대놓고 하는 잔소리는 최악이랍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지요. 뚱뚱하다는 말로 인해 비만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신공격성 발언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자기 자랑 금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가족 간의 은근한 자기 자랑은 못 사는 가족에게는 질투와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자식 자랑도 그렇지 못한 가족에게는 듣기 싫고 비교가 되어 더욱 초라한 마음만 생길 뿐입니다. 가족의 화합을 위해 명절만큼이라도 자기 자랑, 잘난 척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경제적 상황 캐묻기 금지. 연봉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돈은 얼마나 모았는지, 집은 언제 사려고 하는지 등 구체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물으면 실례입니다. 여덟 번째, 덕담은 하되 훈계는 하지 말기. 자녀들에게 좋은 덕담은 하되 가르치는 훈계를 하는 것은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덕담한다고 상대방의 상처를 건드리는 언사는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덕담이 아니랍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누구누구는 뭐든 다 잘할 거야. 등의 상대방을 믿어주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이상으로 명절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표적인 유형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취직은 어떻게 됐니?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우리 주변엔 취업, 실직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요. 이들에게는 취업과 관련한 한마디 한마디가 스트레스랍니다. 당사자가 이미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문제지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척에게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은 피해야 한다. 회사 안 다니면 요즘은 뭐하냐? 실력을 키워야지. 눈높이를 낮춰라. 이런 말들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언제 결혼할 거니? 젊은 남녀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 1위로 꼽힐 정도라고 하지요.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아예 가족 모임에 가지 않으려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제 결혼해야지? 사귀는 사람은 있니? 너무 고르지 마라. 사귀는 상대가 있는 경우에도 세세하게 묻지 않는 것이 좋다. 뭐 하는 사람이니? 학교는 어디 나왔대? 같은 질문은 듣는 이에게 부담입니다. 세 번째, 어느 대학을 지망하니? 가족 중에 수험생이나 학생이 있다면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하기 때문이다. 모의고사는 몇 점 나왔니? 게임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어중간한 대학 가려면 기술이나 배워라. 올해엔 합격할 수 있겠지? 네 번째, 누구네는 뭘 했다는데? 남과 비교하는 말은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어쩌다 만나는 가족, 친척 사이에서는 특히 삼가야 합니다. 누구네 아들은 부장 승진했다는데, 누구는 벌써 아들 낳았다는데, 다른 자식들은 어떻다는데, 누구네 딸 좀 봐라. 누구네는 명문대 진학했는데 벌써 자기 집을 장만했다더라.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비교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상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표적인 4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명절 아니면 얼굴 볼 기회가 적은 현대사회에서 나름 관계를 강화하는 가벼운 질문이나 관심, 그리고 덕담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대에게 한다면 오히려 관계를 망치게 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절의 나이든 연장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 3가지입니다. 첫째는 호기심에 따른 말 절제하기입니다. 오래간만에 가족, 친척을 봤으니 신상이 궁금하여 오래 호기심이 생겨 질문을 많이 하게 되지요. 하지만 아무리 연장자라도 곤란해할 수 있는 질문은 하지 마세요. 말하는 방식을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예를 들면 부모가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자식을 오랜만에 만나 너는 왜 결혼을 안 하니? 언제 할 거니? 라고 합니다. 부모는 그러면서 걱정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걸 잘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왜 나를 괴롭히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심리까지 헤아려 가면서 이해하기보다는 들리는 말만 가지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너의 결혼 소식을 고대하고 있단다라는 식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은근히 내비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부모 자식 사이나 형제, 자매 사이에서 서로를 독립적인 객체로 인정하지 않는 사고방식이지요. 과도하게 감정이입을 해 자식이나 형제를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길 강요하면서 그게 상대가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식입니다. 둘째는 상대방의 처지를 인식하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친지의 사정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잘 알아야 좋은 대화가 오가겠지요. 예를 들면 사촌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집을 팔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사촌 앞에서 이번에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는 등 이런 시기에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마음이 상하기 십상입니다. 명절 전에 일가 친척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조심스럽게 파악해서 할 말, 안 할 말을 눈치껏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는 차별하지 말기입니다. 특히 여자가 말이야, 남자가 말이야 같은 차별적 표현이나 행동은 요즘 젊은 특히 세대들에게 큰 반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나이 든 사람은 유연하게 대응해 넘어갈 수 있지만 어린 친구들은 발끈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런 차별적인 발언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이 든 연장자가
명절에 지켜야 할 덕목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가족 사이라도 오랜만에 만날 때는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서로의 형편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고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지요. 반발하면 대화가 싸움이 되고 무조건 참으면 화가 쌓여 나중에 엉뚱하게 터질 수 있답니다. 담담하게 답했는데 여기에 대고 상대가 화를 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 말로 대처하는데 서투릅니다.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의사표현을 하는 법을 연습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말에도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예를 들면 취직은 언제 할 거니? 라는 질문에는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는 식으로 차분하게 답하는 법을 연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 때일수록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삼가야 합니다. 한국인 특유의 정에 대한 정의가 세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윗세대는 서로 부대끼면서 드는 미운 정, 고운 정이 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랫세대는 어려울 때 보이지 않게 돕는 것, 이 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여러분, 명절 때일수록 불편한 이야기를 삼가고 지갑은 여는 것이 좋겠지요? 추가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틀어져 사이가 나쁘신 분들이 있습니다. 틀어진 부모, 자식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할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좋은 말씀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더욱 마음에 새겨질 겁니다. 자식을 키우며 매일 어려움에 맞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내 자신의 행복은 뒤로 밀어두고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부모들도 많다.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섰다고 상상해보자. 나와 우리 아이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행복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상황이 예견되는가? 누군가는 행복한 결과를 상상할 것이고 누군가는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나와 우리 자녀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더더욱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 올바른 조언을 선택하는 현명한 방법을 고민해보자.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 잘못된 선택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넓은 도로와 작은 길, 막다른 길 또는 앞이 보이지 않는 굽은 길을 걸어본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하다. 옛말에 노인들의 임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늙어가는 것은 단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필요한 노력과 자각을 함께하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현자이다. 현자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그들의 시간에서는 이미 과거의 수백 년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하였다. 우리는 아직도 예상조차 하지 못한 것들을 체득하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해결해 온 사람들이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자.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섰다고 상상해보자. 나와 우리 아이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행복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에 대한 일들을 이미 경험한 현자들의 지혜를 담아서 들어보자. 딱 한 방이면 자녀 양육에 관련한 온갖 문제들이 거짓말처럼 해결되는 마법의 특효약은 없을까?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게 될 문제들을 미리 경고해주고 평생 아이와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비법 말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그 비법이 바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들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희생도 감수하라고 말한다. 아이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훗날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면 바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들과 도통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는다며 불평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런데 상당수의 부모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실제로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다만 부모가 무언가 함께 하자고 명령하는 것이 문제다. 대안은 있다. 관심이 있건 없건 자녀의 관심사를 함께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란 조개 같아서 평소에는 껍데기를 꽉 갖고는 딱딱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속은 더없이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다고 설명한다. 예기치 못한 순간 아이들이 단단한 껍데기를 열 때가 있다. 바로 그 순간 부모가 그 자리에 없다면 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명확해지는 것은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계도 좋아진다는 점이다. 이때 기억할 것은 특별한 시간보다는 일상을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 그 시간이야말로 장차 생길 문제들의 조기 경보를 내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훗날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애정 어린 마음으로 그리워하며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자녀 양육과 관련해 두드러졌던 공통사항은 바로 편애 문제다. 대부분의 부모가 편애를 한다. 어떻게 보면 편애는 솔직한 감정이다. 그저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더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 것뿐이다. 애정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상황에 따라 좋아하는 아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에는 자녀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불문율이 있어서 이것을 드러내놓고 위반하면 자녀와의 친밀감은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그렇게 공평하지 않다. 부모 역시 자녀와 인간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이 불가피하게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가족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성공적으로 가정을 지켜온 부모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편애하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들을 평등하게 사랑한다는 전제하에 추상적인 사랑의 수준을 정한다. 부모들 중 대다수가 자녀를 편애하면서도 그 사실을 비밀에 붙여두는데 성공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정서적으로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아이를 골랐다. 그리고 자녀들 대부분은 부모의 편애 사실을 알지 못했다. 뚜렷한 편애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 자녀들은 부모가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고 정신건강도 나빠졌으며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경우도 더 많았다. 게다가 부모가 편애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형제나 자매와 더 많이 싸우고 덜 행복하게 느끼며 우애도 덜 돈독하다. 부모의 편애 때문에 형제 자매가 경쟁심을 품게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더 큰 해악은 형제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 편애를 겪으면 형제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시간과 경험, 추억을 공유하지 못하게 된다. 부모의 편애와 차별 대우 때문에 훗날 직장이나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 어느 정도의 편애는 정상이다. 편애를 완전히 안 하기는 어려우며 아무리 편애하지 않으려 노력해도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성격이나 여가 시간에 즐기는 일, 가치관 등이 자신과 가장 많이 닮은 아이에게 마음이 더 가기 마련이다. 그러니 편애 문제로 고민하지 말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10손가락 중 깨물면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지침이 있다. 편애 사실에 대해 침실에서 방문을 닫고 배우자에게 은밀하게 털어놓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절대 아이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나이 든 사람들이 부모와 관련해 지니고 있는 가장 폭력적인 경험은 덜 사랑받는 아이였다는 기억이다. 자녀와 연을 끊고 사는 이들을 데려다보니 뚜렷하게 드러나는 교훈이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계의 균열은 피하라는 것이다. 균열이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정의하자면 이별을 야기하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균열이 간 바위를 생각해보라. 쪼개진 바위는 사실상 다시 원상복구하기 불가능하다. 인생의 현자들은 역시 멀어진 자녀와의 관계는 금이 간 바위와 같다고 말한다. 균열의 원인은 다양하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안겨줄 수도 있다. 또 자녀가 부모가 원치 않는 사람과 결혼해 부모의 분노를 산 경우도 있다.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균열은 배신, 모욕, 분노, 차별 등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 부모나 자녀 둘 중 한쪽이 혹은 둘 다 내린 결정이다. 어떤 가족이든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 균열의 조짐을 초기에 파악하고 진정시켜야 한다. 한 번 균열이 생기면 그 균열은 저절로 번지며 회복이 더욱 어려워진다.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에 관한 어떤 조언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균열의 조짐이 보이는 초기에 즉각 행동을 취해야 한다. 고등학생부터 중년에 이른 자녀를 둔 부모들은 혹시라도 자녀와 갈등이 생길 때는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 싸움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인생의 현자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럴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양쪽이 입장 차이가 있을 경우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관계는 급속도로 굳어진다고 말한다. 폭탄이 터지는 것을 미리 막지 못했다면 이후에라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위협할 일은 삶의 초반에 올 수도 있고 후반에 올 수도 있다. 물론 자녀의 행동이 말할 수 없이 상처를 주거나 폭력적이어서 인연을 끊고 사는 것이 부모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관계에 금이 가게 된 사건들이 당시에는 중요해 보이지만 인연을 끊고 사는 고통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정녕 부모가 양보하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부모와 자녀는 대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20년에서 30년을 함께 보낸다. 그 시기에는 자녀가 독립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의 삶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훗날 어른이 된 자녀와 앞으로 남은 기나긴 날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잘 지내려면 아이가 어린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자녀와 최상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싶다면, 그래서 자녀들로부터 행복한 노년을 보상받고 싶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바로 지금 설령 희생을 하더라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가혹한 재벌은 피하고 균열이 생기기 전에 불화를 조정해야 한다. 옛말에 미래의 이익을 가져다 줄 일은 반드시 지금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자녀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린 자녀건 성인이 된 자녀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훗날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마와 가까이 있었으면 하는 아주 소박한 것들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훗날 그런 바람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완벽한 아이를 둔 부모는 없다고 말한다. 완벽한 아이로 키우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완벽한 부모가 되겠다는 생각도 버려라. 가능한 쉽게 키워라. 만족스러운 양육이라는 말은 자녀에게 실패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를 낮추고 불가피한 실패도 늘 염두에 두라고 말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것은 대처하는 방법이지 완벽한지 아닌지가 아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완벽함을 포기하고 만족스러운 정도로 대처하라고 조언한다. 그들이 강조한 부모의 덕목은 오직 열린 마음과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자세이다.
감사합니다.